보일입니다.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실수는 용납되지 않고요. 외과 수술하듯이 정확히 목표 타깃만 제거하면 됩니다. 이내 공격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늘 아주 높은 곳에 머물던 무인 드론기에서는 그 요인 암살에 특화된 헬파이어 R9X라는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일명 닌자 폭탄이라고도 불리죠. 이내 꽝 하는 폭발음이 납니다. 잠시 후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현대로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목표물에 도착하면 칼날 6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요. 목표물 주변을 차단하고 목표물만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차량에서 운전자만 제외하고 그 조수석에 앉은 표적만을 콕 찍어서 살상하는 군사 기술입니다. 이것이 최근 얼마 전이었죠. 미국과 이란을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던 일명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라이마니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군의 작전은 그렇게 비밀리에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위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그 임박한 위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곧바로 이란은 미국을 향해 피해 보복과 항전을 외쳤고요. 이 작전에 투입된 드론은 공격용 무인 정찰기, 일명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인공위성용 광학 카메라하고 그 목표물을 이렇게 식별할 수 있고요. 야간 투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나 장소,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작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시간으로 상공에서 이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신원을 정확히 식별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타이어 자국을 통해서 그 차량의 종류까지 알아낼 만큼 정밀합니다. 미군은 이렇게 정밀 타격 작전이 마치 이렇게 핀셋으로 특정 부위를 이렇게 찝어내듯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상공에 이렇게 머물면서 목표물의 움직임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드론 조종사들은 이렇게 미국 그 네바다 주에 있는 공군기지를 비롯해서 그 세계 각지에 마치 이렇게 인터넷 게임을 하듯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어디든 중동이 됐든 소말리아, 심지어 북한까지도 탐지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이 드론은 현재도 출격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의 경우 1분 동안 이렇게 구체적 타격이 설정되고 그리고 30초 동안 비행해서 탐지하고 최종 공격까지 1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 자체의 총 작전 시간은 2분 30초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인간을 상대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구상에서 말 그대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군사기술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통해서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이렇게 혁신 기술들이 우리 인간을 어떤 번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군사 기술로 제일 먼저 이렇게 전용되기도 하는데요. 인터넷처럼 이렇게 애초에 군사 기술로 이렇게 개발됐던 것이 후에 우리 일상 생활 기술로 보급되는 경우도 많죠. 뭐 민간 분야와 군사 분야에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첨단 기술이 점점 윤리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공지능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돼서 무기화되었을 경우에 그 위험성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바로 인공지능 킬러 로봇의 개발입니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킬러 로봇이란 이렇게 공격력 전투 로봇을 말하는데요.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 목표물을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뭐 자동화 무기 체계 또는 자율 살상 무기를 말합니다. 뭐 그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개입 없이 인공지능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공격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면 킬러 로봇으로 분류합니다. 바로 이 점이 앞서 우리가 언급한 드론과는 이렇게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드론 조종사가 아무리 이렇게 작전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공격을 실행하더라도 뭐 개인적 트라우마 문제라든지 윤리적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면 무기 개발업자들의 다음 목표는 매우 명확해지는데요. 인간을 개입시키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킬러 로봇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러한 흐름의 위협을 느낀 어떤 세계 각국의 학자들 그리고 관련 기업인들이 인공지능 로봇을 군사무기로 활용하는 것, 이것을 금지하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킬러 로봇 개발이 화약과 이렇게 핵무기를 이어가는 제3의 전쟁 혁명이라고 규정합니다. 뭐 또한 만약 이러한 무기가 우리 영화에서처럼 암시장을 통해서 테러리스트나 독재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15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 일론 머스크, 노엄 촘스키 등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어떤 자동화 무기, 일명 킬러 로봇 개발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제협약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미국이나 러시아들, 뭐 군사 강대국들은 이미 인공지능 자율 로봇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살상을 저지르게 하는 인공지능 군사 로봇, 이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인간이 직접 실행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괜찮은 걸까요? 완전 자율 인공지능 로봇이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면 또 그거는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업을 짓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의업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몸으로나 말로 직접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생각만으로도 업을 짓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중화암경 제3권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무엇이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인가? 하나는 탐욕을 부리는 것이고, 둘은 시기하고 성내는 것이고, 셋은 그릇된 견해이다 라고 설하십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직접 뭔가 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뭐 그래서 어떤 도구나 또는 뭐 대리인을 통해서 목적을 실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업이 뭐 생겨나지 않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시킬 필요도 없이 아예 생각만으로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이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 생각이 실현 단계입니다.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조종사의 운동신경 세포를 이렇게 드론에 연결시켜서 원격 조종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에 1년 1억 달러의 투자를
그 최첨단 무기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뭐 다르파라 그러죠. 미국의 국방고득 연구계획국이라는 데서는요. 예산 한화 한 1,2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일명 뭐 차세대 비수술 신경공학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비행 중인 드론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조종사의 뇌신경의 어떤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드론을 통제하고 제어하면서 조종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미 30년 전에 이 두피에 이렇게 설치한 전극을 통해서 컴퓨터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는 실험에 성공해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실현돼서요. 인간이 다양한 전자장비를 통해서 원격 조정하는 거죠. 생각만으로도 인간이 드론을 조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연구 개발에 만약 성공한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이렇게 전투기를 어떤 인간의 동물적 감각으로 기동시키면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조종사들이 생각만으로 최첨단 드론을 이렇게 조종해서 폭격하다가 만약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죄책감이 덜한 것일까요? 만약 그때가 되면 뭐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난 단지 생각만 했을 뿐이야. 뭐라고 변명할지도 모를 일이죠. 살생을 저지르고는 싶은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 군사 로봇에게 인간의 죄책감을 이렇게 전가하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은 참 잔인하면서도 나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킬러 로봇 개발을 중단하라. 지난해 4월이었나요? 토비 월시나 제프리 힌튼 등을 비롯한 그 세계 저명 인공지능 로봇 연구자 57명이 우리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공개 서한을 보내온 건데요. 카이스트가 킬러 로봇 연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카이스트를 방문하지도 않을 것이고 카이스트 연구자를 초청하지도 않을 것이며 카이스트와 연관되어 있는 연구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겠다는 보이콧 선언이었습니다. 이후에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직접 이렇게 카이스트는 킬러 로봇이나 치명적인 자율 무기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개발 계획이 전혀 없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명하고 그 외국 학자들이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이렇게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요, 이렇게 뒤끝은 개운치가 않습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남북 대결 국면이 우리 이런 킬러 로봇 개발에 대한 어떤 윤리적 무감각 이런 사태를 초래한 건 아닌지 한번 되새겨 볼 만한 사례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리와 적개심은 우리의 지혜를 흐리게 합니다. 결국 또 악업으로 귀결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을까요? 킬러 로봇의 어떤 무차별적 살상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권 감시 기구죠. 휴먼 라이트 워치는 2013년부터 전 세계 다양한 비정부 기구들과 함께 킬러 로봇 중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유엔 무기 관련 다자회의에서 살인 로봇 책임 부재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죠. 이 내용은 전자동 살상 무기가 갖는 어떤 특성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킬러 로봇이 저지른 비무장 민간인에 대해서 그런 공격과 살상을 저질렀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문제죠. 이 문제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논증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1이죠.
책임질 수 있음은 교전법의 선제 조건이다. 전제 2. 전쟁에서 군사 로봇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해로운 결과를 야기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셋 중 하나다. 이 바로 트릴레마죠. 바로 군사 로봇의 설계자, 지휘관, 그리고 로봇 자신이다. 그렇다면 전제 3. 이렇게 세 후보, 그러니까 설계자, 지휘자, 로봇 자신 가운데 어느 쪽도 군사 로봇이 발생시킨 해로운 결과에 대해서 온전하게 법적 혹은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세 가지 전제의 결론은 따라서 자율적 군사 로봇의 사용은 비윤리적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논증이 유명한 스페로의 트릴레마 논변이라고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군사 로봇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온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킬러 로봇의 사용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나 직접 하기 싫은 윤리적 딜레마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죠. 오히려 공격 결정에 대한 승인 권한을 인간이 가진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런 어려운 문제에서 도피해서 그냥 킬러 로봇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수행하기를 더욱 원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인간 자신은 킬러 로봇에게 그 정도까지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킬러 로봇 관리 소홀 또는 주의 위반 그런 과실 그 정도로 끝날지 모른다고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결국 킬러 로봇 개발을 용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거나 또는 책임지울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어떤 금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전투 요원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살상과 고통을 철회하거나 환경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손상을 야기하는 무기는 금지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킬러 로봇이야말로 이러한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불필요한 살상과 필요한 살상이 따로 있지 않죠. 살상은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업을 의미하는 빨려의 깜마나 산스크리트 표현인 까르마는 그 단어 안에 이미 의지적 행위 또는 의도적 행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의지나 의도이죠. 이미 저질러진 악업에 더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어떤 더욱 파괴적이고 잔인한 형태의 그 모든 폭력에 대한 의도,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합니다. 이게 집단적 고통을 초래한 극한의 살해를 예비하는 어떤 킬러 로봇의 연구 단계부터가 이미 그 자체로서 악업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애초에 인간 개입의 여지가 없는 킬러 로봇의 어떤 경쟁적 개발 그리고 제조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죠. 현재의 속도로 아마 인공지능 킬러 로봇 기술이 발전해 간다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킬러 로봇 연구 개발과 관련한 어떤 세부적인 로봇 윤리 헌장을 비롯해서 규제 법률을 제정한다든가 국제법의 확립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세간의 윤리적 철학적 논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불살생계를 표방하는 우리 불교의 종교 윤리적 입장 정리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파키스탄 북서부 와지리스탄에는 공격용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탈레반 소탕을 명분으로 수많은 아이들과 여인들을 비롯한 비무장 민간인이 미사일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와지리스탄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맑은 하늘보다는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이 더 좋다고 말입니다. 날씨가 더 좋을수록 그들과 그 어린 아이들의 가족들이 순식간에 드론의 오폭으로 사라져버릴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껴서 하늘에서 그들을 식별하기 어려워야 아이들은 마음 놓고 축구도 하고 엄마 손잡고 시장에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이 이렇게 일상화되는 시대, 전투와 일상이 공존하는 생활터전, 그 한복판에 킬러 로봇이 버젓이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 어색하지만 묘하게도 들어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해탈에서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 불교 전통을 지켜오면서 다양한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방법이 바로 개, 정, 해, 사막입니다. 그 첫 번째인 계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불살생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을 통해서 이 불살생계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지만 강렬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아나나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에 살생할 생각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서로 괴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나 아닌 어떤 생명들에 대해서 살생할 마음만 없어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설하고 계십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지금 당장 타인을 해치려는 마음을 거두라고 설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윤회의 고통을 끊어내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뤘던 킬러 로봇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어렵게 돈까지 들어가면서 살생의 악업을 피할 방법을 궁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킬러 로봇 개발이 한창인 요즘 이 무정물, 이 킬러 로봇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설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 우리의 그 생각에서부터 사리와 적개심을 거두고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강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